여름, 우포늪은 생명의 땅입니다. 대자연과 친구가 된 마을 주민들. 대를 이어온 강의 어부들. 그리고 늪을 지키는 보안관 환경지킴이. 아름다운 늪의 새벽을 한 컷에 담으려고 모여드는 사진가들까지. 이 늪을 중심으로 재미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서툰 늪사랑 이야기. 공간 다큐 오늘 함께할 그곳은 창녕 우포늪입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늪의 여름은 일찍 찾아옵니다. 누가 이 낱말을 만들었을까? 수많은 왜라고 적힌 이 집 담벼락의 주인장은 왜가리 할아버지 이인식 씨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허름한 한옥. 지프로 만든 삼택이랑 그릇 따위가 곳곳에 널려 있고 만들다만 공예품도 마당을 채우고 있는 이 집은 그가 운영하는 따오기 학교인데요. 따오기 학교는 복원된 따오기가 다시 야생 습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포늪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만든 주말 생태학교입니다. (30여 년) 교직에 몸담았던 그가 돌연 이곳 우포에 들어온 지도 벌써 4년째. 이 마을 주민이 되면서 그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마을 주민들과 매일 아침 우포늪을 돌아보는 일인데요.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어느새 전문 환경 모니터 요원이 됐습니다. 정규 교사였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터를 잡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80년대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서 교육운동 같은 걸 굉장히 했는데, 선생은 본래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자연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91년도에 결정적인 거는 91년도에 낙동강에 폐롤 유출 사건이 났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그 독극물이 바로 강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사람들 마실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외국 문헌이나 서적들을 보다 보니까 그걸 완충하는 것이 이런 늪이나 생물 이 완충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식수가 떨어지지 않는 인간의 건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의 늪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서적을 뒤지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학교 근처에서 선생도 하고 또 고향도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포늪이나 주변에 늪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남저 수지도 그렇고 순천만도 그렇고 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처음엔 다리를 놓고 그리고 이걸 특히 우포늪 하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놓아야 장기적으로 이게 보람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은 거죠. 한창 농번기인 이때 논밭으로 나가야 할 농부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포늪으로 출근합니다. 농촌은 언제나 해를 시계로 삼는 법. 해가 뜨면 늪으로 가고 자연을 들여다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산책. 예, 내나 그 백로 하얀 놈도 있고. 오늘 아침은 연꽃 위에 곱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백로떼를 만났습니다. 여름이면 따뜻하고 먹을 것 많은 이곳으로 날아오는 큰 손님이죠. 마을 주민들의 모니터링도 벌써 2년째. 항상 농사를 짓는 분이 경험이 많아서 훨씬 더 잘한다고. 그러면 이론 연구한 사람 그걸 딱 토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 이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솔솔 재미가 붙었습니다. 해오라기는 언제 봐십니까? 해오라기는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여 밑에 집 앞에 그 기계실 앞에. 집 앞에 거기 날라 댕기를 봤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새를 보는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해오라기를 우리 동네 거서 못 본 거야. 그게 뭐냐면 매일 일상적으로 새벽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만 이런 걸 보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보면은 그 해관 앞에 되게 날라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귀한 새를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신선이 놀다 간 듯 고고한 늪의 연무 사이로 간간히 휘젓는 백로의 날갯짓은 마치 아름다운 전통 춤사위를 보는 듯한데요. 그 고혹적인 모습에 반한 아저씨. 노칠세라 망원경을 통해 그 모습을 훔쳐 담아봅니다. 아, 맨날 봐도 이제 이렇게 만원경을 가지고 가차길이 땡겨 보는 거는 뭐 거의 드물었거든. 옛날에는 거의 만원경이 없었고, 그저 이제 소미를 오면은 육관적으로 저 먼데 있는 거면 날아다니는 걸 봤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고 하는 건 안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뭐 묵고 살기 바쁘고 저 새라는 거는 항시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여사를 생각, 보통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많이 찾아와가지고 새를 관찰을 한다든지, 새를 뭐 어떻게 이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사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옛날하고 달리 보이고, 보는 이제 견지도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제 보고, 이제 외지 사람들 관광객들도 오면은 이제 묻고 하니까 무언가는 뭐 하나라도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가르쳐 주지. 그런 게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거지요. 우포늪에서 가장 가까운 세진마을. 세계 최초로 람사르 마을로 지정되면서 이 마을 사람들도 벼랑간 생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가 와 우리 쪽으로 올라가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먹이가 어디 쪽에 있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봤죠. 지금 잉어든 붕어든 새끼들이 요 가에 요 밑에 풀 밑에 요 다 있다고. 그래서 요 자세히 보면 뭐가 다다다다다 소리가 난다고. 여름 되면 그 소리가 전부 다 새끼들이 숨쉬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때 위에다가 가시연꽃이 덮어보면 밑에는 숨이 억수로 막히겠죠. 그럴 때 백로가 그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으면 물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때 물고기가 따라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가시연이 있을 때는 백로는 뭐가 되냐면 가시연꽃 레스토랑이 되는 거라. 평소에는 그저 풍경으로만 바라봤던 이 늪의 생명들의 숨겨진 이야기. 요즘은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일단 주민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주민들이 여기서 농업도 하고 이 늪가에서 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주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만큼 주변에 있는 생물을 관찰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그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새이고 무슨 뱀이고 뭐 구체적인 거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이 그분들이 평소에 다 보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그분들이 가장 그 주변에 있는 생물의 정확한 이름부터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그 해오라기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겨울에서 못 봤는데 주민은 그걸 봤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걸 다시 일깨워주면 이제 그분들이 가장 좋은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농사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주변에는. 그런데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 주변에 있는 습지를 보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 안에서도 생물 하나도 애서로 보지 않고 관찰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자식들이나 때에 따라서는 손자들 그리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세진마을은 따오기 마을로도 불립니다. 우포늪에서 사라졌던 따오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 센터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29마리의 따오기가 태어난 겁니다. 현재 57마리의 따오기가 살고 있는 곳. 대가족이 된 따오기들이 이제 늪으로 나올 날도 머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바빠졌습니다. 따오기가 먹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약과 비료를 뿌리지 않는 유기농 경작 방식. 따오기가 들어오면서 우포 사람들은 모두 유기농 농사꾼이 된 겁니다. 따오기를 위한 품앗이. 동네 부녀회에서도 새참을 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별한 모내기. 참묵자. 이런 날 먹는 새참도 특별한데요. 이 고장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송기떡과 건어물로 만든 식혜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내륙 지방에서 만들어 먹던 특별한 향토 음식이죠.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맛보는 이 식혜 맛에 수고로움이 살살 녹아드나 보네요. 간과 무 사이 늘 그 경계에서 자연의 고마움도 위력도 함께 느껴왔던 사람들. 옛날에는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새우 같은 거, 고등, 조개 같은 거 참 많이 나왔어요. 먹는 게. 그래, 지금은 그만 이 새우 같은 게 일체 없어. 고등도 없어 지금 오염이 되니까. 그리고 이때 봄 되면 이제 이 마을에 그때 가구수도 한 40번이 살았어요 이 마을에. 그래 전체가 모두 다 이제 이래 봄 되면 이제 새우가 이제 이래 잡으러 나가요. 새우를 잡아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잡아 올려가지고 그래 그거를 잡아가지고 밑에 말리 밑에 한 일주일 말리면 그게 바싹 말라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면은 참 맛이 있어요. 그 새우가 옛날 민물 나오는 새우 그거를 주로 잡아가지고 참 이제 가서 뭐 보리살 조금 뭐 몇 대씩 팔아고 돈들을 팔아가 먹고 살고 지금 그래 살았어요. 모내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마을에 어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고사리 손들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한몫 거들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에 너 모내기 현삼 손들 봐라 여기서. 그 다음에 논생물 조사 그때 했나? 논생물 조사해가지고 그때 어떤 거 나온지 혹시 아냐? 물방개 또. 물벼룩. 물벼룩도 나왔고 이 손모내기를 한단 말이야. 그 왜 하는지 혹시 아냐? 작년에 배웠으니까. 머리. 아이들에겐 여러 가지로 뜻깊은 체험의 날. 이 마을 대표 선생님인 이인식 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 학습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따오기 2017년에 18년도에 따오기가 여기서 야생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 논에 와서 먹이를 먹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들이 다 올 때 대통령이 올지 국무총리가 올지 모르겠지. 그럴 때 나는 대지초등학교 너희들 후배 중에서 누가 와서 같이 따오기를 이렇게 손으로 날리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10년 계획을 세운 거야. 하는 세월을 이제 23년째. 함께 꿈꾸는 따오기의 미래. 자연과 함께 공존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아이들도 이해한 걸까요? 노래 한 불러봐. 따오기 노래 알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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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처량한 소리. 애국가보다 더 자주 부르는 따오기 노래. 아이들에겐 동요, 마을 사람들에겐 노동요이기도 한 이 노래에 담긴 염원은 그저 따오기가 이 논습지를 훨훨 날아다니는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해돋는 나라. 자, 잘했어. 2절도 다음에 꼭 익혀놔라. 환경교육이 생활이 된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우포늪을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저기 가서 하나씩 가서 저 나눠라. 미꾸라지 한 바가지씩 담아둔 아이들. 어른들이 심어놓은 논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이기도 합니다. 앉아가지고 그럼 여기 논에 이제 이런 데서 먹이를 찾도록 해줘. 근데 전에는 왜 미꾸라지가 없어졌다 그랬나? 오랫동안 농약 때문에 다 없어져서 그래서 따오게 살았어요. 살려줘라. 살려줘라. 언젠가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이 논에서 뛰어놀 따오기를 본다면 이날을 어떻게 추억하게 될까요? 미꾸라지 나중에 풀어갖고 따오기가 나중에 나와서 살면 그 미꾸라지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푼 것 같아요. 자, 요 와서 직접 손 모내기도 배워봅니다. 조금 잡아요. 농사는 늘 어른들의 일이라 시골 아이들에게도 손 모내기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되물려주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요 해가지고 요걸 뛸 때는 요 있지요. 요렇게 해야 돼. 근데 요 처음에 요 딱 뛰잖아. 뛰고 나면 요 다음에 요걸 딱 밀어내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요거는 또 심을 때는 요 저 큰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은 요렇게 쥐고
요 봉판 손가락하고 요거 뭐가 요래는 그러면 요걸 꽂을 때 꽂으면은 무는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흑해 요것들은 또 안 들어가 흑이 왜 안 들어가냐면 요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꼽아야 돼.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해보지만 산수 문제보다 왠지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아이들. 이게 빨라야 돼. 사실 이렇게 손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기계 소리에 예민할 수 있는 따오기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만큼이나 인간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존, 대자연의 섭리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 손모를 내고 이럴 때는 이 논생물을 먹는 따오기라든지 많은 그 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덤프기나 따오기 같은 새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과거에 전통 농업이 없어져서 그래요. 지금은 농약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새들이라든지 또 따오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따오기를 다시 야생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손모를 내몰해서 따오기가 살 수가 있고 자연 환경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늪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모여 산다는 이곳 소목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때마침 쪽배를 만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늪에 적응해야 했고 처음 이곳에 정착했던 선조들은 고기잡이를 선택했던 겁니다. 수백 년을 지내며 다듬어진 삶의 방식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늪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이곳 어부들의 삶의 지혜 한 토막. 저희들 우포는 이 무동력이잖아요. 이제 일렬로 이제 장대로 질러가야 되기 때문에 수초만 해서 이 배 자체가 크면은 아마 힘이 들기 때문에 좀 적게 모아잖아요. 쪽배 하나 만드는 데는 꼬박 반나절. 젊은 동네 남자들이 총동원돼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 세월이 보태지면서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나무 상판 대신 알루미늄판을 이용하는 것 외엔 모양도 크기도 옛 모습 그대로인데요. 저희들은 왜 선조 때부터 이 마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르신을 하는 사람만큼 이제 가가하고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배를 만들어 왔는데 예전에는 배를 만드는 방법이 좀 틀렸었습니다만 지금은 밑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이래 나무로 좀 다 이래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무겁고 사용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은 다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밑에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누구 하나의 몫이라고 정해놓은 건 없고 다 이제 다 이런 걸 제작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쓰던 이제 배가 이제 못 쓰게 된다면은 다시 이제 제작을 해가 쓰고 그래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3대째 이 늪에서 붕어잡이를 해왔다는 박한덕 씨는 오늘도 쪽배를 몰고 늪으로 나갑니다. 초여름, 새벽이면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이곳 늪의 또 다른 절경인데요. 뿌연 연무 사이로 긴 장대를 저어가는 어부의 모습도 이젠 우포의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쳐두었던 그물에 붕어들이 얼마나 걸려들었을까요? 와, 토실토실한 민물고기들이 한가득인데요. 이건 큰 초에다 안다가 우리가 보기엔 팔뚝보다 더 굵고 큰데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고기도 이곳에 산다는 말일까요? 이건 빠가사리.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 물고기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빡빡하지. 요거는 부르길이고 또 배서 있어. 배서는 오늘 못 잡았어.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썼는데 한 3년 올해 4년 차인데 하면니까 영 숫자는 영 작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 대충 잉어, 붕어, 가물치만 잡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까지. 늪의 어부는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공존이라고 말합니다. 그 균형을 위해서
이제 박한덕 씨의 고기잡이 풍경도 우포늪의 전설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죠. 홍수 짓을 때 옛날에는 이 이제 어구들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가래나 가지고 이제 뭐 건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옛날 명지 건물 가지고 이래 한그저 기억이 나고 명주 가지고 이제 뭐 실내려 가지고 이래 이제 참 집에 손으로 떠 가지고 이래 건물 만들어야 돼. 그거는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고기를 저 요즘처럼 많이 안 먹고 뭐 시장에 가 나가지고 이제 막저집 같은 데 둥둥 끼어 가지고 시장에 팔러 다니고 이래 하고 여름에는 또 뭐 요즘이야 뭐 저 뭐 냉동 뭐 하여튼 냉동 시설 잘 될 뿐 아니라 산소 있지. 여름에도 거기 팔러 다니면 옛날에는 잡으면 죽지. 산소가 저 살리지를 못해가 옛날에는 여름에는 또 안 잡더라고요. 요즘은 뭐 1년 열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어업권이 허락된 9가구. 우포늪의 마지막 어부는 그래서 사진가들 사이에선 스타가 돼버렸는데요. 자, 먼 훗날 사진 속에서 만나게 될 흑백 추억. 하지만 여전히 그의 웃음은 늪을 닮은 초록 미소입니다. 우포늪의 보안관 주영학 씨가 떴습니다. (17년째) 우포늪 환경지킴이로 활동해온 그의 사무실은 바로 이 오토바이. 허름한 오토바이 안에는 온갖 장비와 서류가 기가 차게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주영학 씨는 매일 70여만 평의 늪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치워도 끝이 없는 이 일. 심성이 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무심한 습관에 맞서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쓰레기 버린 거 쓰레기도 줘야 되고 또 불법 행위자 낚시에 뭐하는 거 이것도 이제 뭐라고 이제 제재해야 되고 또 혹시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있는 거 그런 사람도 또 제재해야 되고. 직업이기 전에 그는 묵묵히 늪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주영학 씨에겐 사계절 중 여름나기가 가장 힘듭니다. 우포늪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면서 치워야 할 쓰레기도 많고요. 무성하게 자란 풀들도 그가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볕이 강한 이맘때 쑥쑥 올라오는 돼지풀은 꽤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 일일이 다니면서 손수 보이는 대로 뽑아보지만 늘 손이 모자랍니다. 이천 돼지뿌리 골짜뿌리 틀리잖아. 요건 쑥이지. 쑥이 좀 하얗죠. 이건 틀리죠. 포하죠. 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생태계에도 인간에게도 유해한 독초. 이게 얼마나 잘 크는지 딴 식물을 못 자라게 만든다. 저거 막 세력을 부잡네. 그 여기 꽃이 피마 꼬꼬로 나르마 사람한테 막 두드리길란다. 아르기 다막이도 오마 하면서 이거 보이면 뽑아주면 돼. 다막이 되면 모르더라고요. 쑥인지 뭐 구별 못한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번에는 소목마을 앞 늪지대로 향합니다. 여기에 또 골치 아픈 녀석이 있거든요.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와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가 여름에는 더 극성이랍니다. 늪과 숲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은 뉴트리아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먹성이 좋은 탓에 1년에 서너 번 새끼를 치는데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덫인데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 갔다가 목포에 생태 파괴보면 천재 잡식 동물 천재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우번읍 인근 주민한테는 피해는 없어.
근데 딴 데는 피해가 막심하다가 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 다 조질 뻔해. 우부대비 내가 이때가 처음 나올 때부터 내가 잡았거든요. 어쩌면 뉴트리아의 천적은 주영학 씨일지도 모릅니다. 놈들을 제대로 찾으려면 장대 쪽배를 타고 늪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먹이가 지천에 깔린 우포늪에서는 놈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배설물의 흔적을 쫓아 놈들이 있을 만한 곳을 기습해야 하는데요. 수초섬에 배를 대자마자 발목 트랩 중심으로 놈의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발견됐습니다. 퍼졌다. 배설물의 상태를 보니 놈은 인근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텔레비전이 맞지는 말긴데. 아, 바로 요 녀석이네요. 천연덕스럽게 수초를 갉아먹고 있는 품새가 정말 괴물쥐 같습니다. 우포늪은 유명한 철새도래지라 다른 지역처럼 엽사를 동원할 수도 없고 수초가 많아 뜰채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영학 씨의 목표는 우포에서 뉴트리아를 몰아내는 것. 그래서 다시 어린 시절 뛰어놀던 평화로웠던 늪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래 또 저쪽 이거 이제 우리 그게 없어. 그때 우리 억수로 많으니까 사람이 삐대야 되거든. 사람 같이 뭐 공격하면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가다라면 물이 썩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 자연이 주는 선물은 무조건 예 막아서도 안 되고 물 담으면 담는 대로 태풍 불만 부는 대로 그 자연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우리 살아간다. 그냥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죽어요. 이게 우리가 지구로 봐서 이 늪이 헛바 사람 마음 헛바 숨 쉬는 거 아닌겨. 그만지 중요한 게 거의. 물 위에 초원을 연상케 하는 빼곡한 초록의 늪. 이곳 어딘가에는 경이로운 생명의 한 장면도 숨어 있을 텐데요. 노랑어리 연꽃과 억센 마름을 헤치고 얼마 전 알을 낳은 물닭 둥지를 찾았습니다. 이맘때면 여러 개의 알을 낳는 물닭은 무더위를 가시게 해줄 청량제 같은 소식이죠. 어느 주일? 어장이 나고 어제 나기. 이런 맛에 늪을 떠날 수 없는 주영학 씨. 이젠 완전히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생식물이 뒤덮은 강을 쪽배로 저어가는 것은 적잖게 힘이 들죠. 그래도 모터배에 놀랄 여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일은 더디지만 그래도 이 쪽배가 작업하기엔 한결 나은 겁니다. 그 뭐 우리 내 전에부터 그랬지만 우리 지구로 봐서는 사람이 기생충이라. 지구 자꾸 갉아먹는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자꾸 뭐 환경 심각해지지. 대형이라. 우포늪의 수호천사. 햇볕과 바람에 얼굴은 그을렸지만 늪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초록에 물든 사람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해맑음과 편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포늪 인근의 허름한 집, 주영학 씨의 터전인데요. 환경지킴이라는 자부심을 훈장으로 아는 이 사람. 알고 보니 우포늪의 대표적인 스타라고 하네요. 남다른 마음으로 환경지킴이를 자처한 그의 공로를 새긴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들. 많은 정권이 지나갔지만 환경 문제만큼은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 다양한 환경 전문가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죠. 부지런한 그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제 탐험객 때 왔을 때, 너 그냥 뭐 이거 뭐 흡을 꼬인다 하고 그 갈 때 그때 마음이 제일 아팠고, 그래 거기서 내가 설명을 쭉 해주고, 거기 또 그때서 웃으면서 갈 때, 내 방과하고 웃으면서 갈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더만 해. 덕분에 아직도 사람들은 우포늪 하면 주영학 씨를 떠올립니다. 고향 살리기라는 작은 명분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직업이 돼버린 사람. 늪의 보안관에 몸값도 올랐습니다. 돌연 국정교과서에까지 등장하고 그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올 정도. 게다가 지난해에는 현대 한국인물사에도 그의 활동이 실렸습니다.
계획 같은 거 저 생각에는 앞으로 이저 우리 자연이 주는 선물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보존을 잘 해가지고 내가 후손을 물려주나 그게 제일 지금 내 머리 가고 있습니다. 아 걱정되죠. 그 할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가만히 이것도 자기가 시해야 돼. 자기 마음이 내끼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찾는 중입니다. 늪은 새벽에 깨어나는 곳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쪽배를 타고 물길을 가르는 풍경. 한눈에 봐도 주영학 씨입니다. 오늘은 환경 지킴이가 아니라 모델로 늪에 나섰습니다. 우포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맘때면 초록으로 뒤덮인 신비한 늪의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우포늪 최고의 비경. 일교차가 큰 새벽에만 볼 수 있다는 물안개. 사진가들의 셔터 소리가 늪을 울릴 정도입니다. 물안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쪽배 하나. 사진가들이라면 누구나 담고 싶어하는 장면의 하나인데요. 여기는 우포는 항상 가보고 싶은 데예요. 그래서 그 여명빛의 그 일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어부의 낚시하는 아니 그 배 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냥 정겨운 모습으로 누구나 찍는 우포라 하더라도 한 번쯤 나도 갖고 싶다 그 사진. 그래서 또 오게 되는 우포죠. 한 번 발길을 하게 되면 또 찾고 싶어진다는 이곳.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사실 여명빛에 붉게 들어있을 때 그때 찍어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다른 장면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해가 뜨면은 벌써 뜬 것이 그런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붉은 여명. 늪의 일출은 여느 곳과 다릅니다. 푸르스름한 여명과 물안개 그리고 초록의 실루엣 속에서 피어나는 붉은 태양. 그 색깔들이 섞이면 1억 4천만 년 전 태고의 신비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주영학 씨는 사진가들에게 단골 모델입니다. 늪에서 조업하는 어부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사진가들. 하지만 작업을 방해당한 어부들의 원성이 잦아지자 주영학 씨가 아예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이젠 포즈도 알아서 척척. 어부 흉내도 수준급이죠. 아 형님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냥. 자주 찾다 보니 이젠 아예 호영호제까지 할 정도. 예 6번째예요 오늘이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그냥 올 때마다 좀 새롭고요. 다양하고 좀 좋네요. 그저 우포늪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 사진가들이 많이 찾아오는 날에는 주영학 씨도 왠지 기분이 들뜹니다. 무랑개 피는 우포너 철새들은 짝을 지어 노래하는구나. 물풀은 우파를 듣고 대자연 속에 우포늪 숨쉬는 소리가 들려. 주영학 씨의 노래를 들으며 새들은 잠에서 깨고 물고기들도 먹이를 찾아 이 늪을 유영할 시간. 우포는 또다시 하루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새집 마을 꼭대기에 사는 남자, 사진작가 정봉채 씨입니다. 우포늪을 사진에 담아오던 그는 돌연 15년 전 아예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손수 텃밭을 가꾸며
밥상에 오를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정도로 이젠 시골 생활이 익숙해졌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그의 텃밭에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 먹을거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밥상엔 상추 겉절이와 감자 조림이 오를 모양입니다. 그런데 감자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맨 처음에 한 게 감자. 내가 감자를 좋아하거든. 지금 감자를 좀 해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자를 많이 했어요. 전형적인 시골집. 하지만 내부를 개조해 그는 이곳을 자신만의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창작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희소성도 안 되고, 찍어보고 즐거워. 이곳 스튜디오엔 그가 작업한 사진집들이 전시돼 있기도 한데요. 그의 사진들은 모두 우포늪의 풍경과 동식물.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는 우포늪을 모티브로 활동해 왔습니다. 자연이 좋아 시작하게 된 사진작가. 아름다운 자연의 한순간을 담은 한 컷의 사진으로도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믿는 정봉채 씨. 그는 사진가이기 이전에 자연인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 많이 찍은 날 8,000컷 정도 찍고, 이제 그 보는 시간이 많죠, 실제로. 이 우포를 계속 이제 보죠. 근데 보고 이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찍어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뭐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마다 그 상황이 변하니까, 그 변하는 것, 그 시간을 내가 놓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찍다 보면 이제 커트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행복한 절정의 순간을 담은 그의 사진집. 벌써 사진으로 말하는 우포늪에 대한 이야기는 17번의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진가들 사이에선 그는 늪이 된 사진가라고 불릴 정도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이런 자연에서 이 즐기면서 사진 찍기, 행복한 사진 찍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서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간 없이 무조건 내 머릿속에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찍으려고 정신없이 뛰다니는 그런 사진 촬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긴 기다림 속에 셔터를 누르는 순간 차오르는 희열. 아마도 그것을 낚시에 비유한다면 짜릿한 손맛이라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는 정봉채 씨. 그가 매일 새벽 출근하는 곳은 역시 우포늪이겠죠. 전시회나 다른 외부 일이 없는 한 매일 이렇게 새벽 시간을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그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없는 시간. 그래서 내가 우포에서 보면 이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우포가 나한테 특별한 것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을 때 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없을 때 보여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가죠. 일주일에 5번은 나가죠. 그러니까 매일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년에 365일 중에 아마 제가 전시 기간을 빼놔놓고는 이 300일 정도는 매일 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늪을 향하는 길, 계절마다 차창밖의 풍경이 변하는 걸 느끼는 것도 새벽 출사의 즐거움입니다. 추수철이 되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 농부들이 내가 새벽 일찍 나가는 걸 알고
저거 좀 지켜달라.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내보고 지켜달라 하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요래 조금 수상한 사람 있으면 이 조금 지켜보다가 가기도 하고 이러죠. 사진을 시작한 때부터 이 늪을 오갔으니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새벽 늪 제방길은 훤한데요. 매일 아침을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음악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건 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얀 천사들이 많이 와 있네. 이제 여름이니까 하얀 천사들이 많이 와 있네. 백로 저기는 완전 천사거든요.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버드나무 군락지. 오는 길에 하얀 천사가 잠시 유혹했었지만 한눈을 팔지 않았던 것은 요즘 그의 최대 관심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어떤 소재를 좀 염두에 두고 저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줄풀, 네, 줄풀들을 많이 찍고 있거든요. 줄풀의 그 모양, 그 다음에 이 줄풀,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우포의 줄풀을 뭐로 생각하느냐면 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줄풀이 제일 그 왕성하게 지금 자랄 때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저 흔한 줄풀이지만 뷰파인더로 보는 세상은 피사체의 속살까지 투영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피사체와의 은밀한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 오늘 새벽 우포의 자연은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이 풀이 이제 물 속에 반영이 됐을 때의 모습을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겸손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물결이 없는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겸손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그 내가 찍고 있는 겸손의 시간이죠. 하늘이 열리면 새들이 깨어나는 시간. 늪의 시계는 소리와 빛으로 가늠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 늪이 형성되었던 1억 4천만 년 전부터 서로 말없이 약속한 시간이죠. 원래 또 새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새를 조금 이제 그 미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너무 도감형 새가 아니고 이제 예술적으로 새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새를 또 많이 찍고. 자연을 인식하는 자신과 대면하는 피사체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풍경이 미학을 발휘한다고 믿는 정봉채 씨. 지금 이 순간 그의 셔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니 새들과 진한 교감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새는 제가 기러기를 많이 찍었거든요. 겨울에 기러기를 많이 찍는데 기러기는 원래 그 설화에 그 천상과 인간의 그 편지를 주고받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러기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 세상에 자유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그 하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좋아서 그런 이제 새들도 많이 찍고 있죠. 어떤 사물이든 절정의 시기가 있습니다. 정봉채 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순간의 감수성을 읽어내는 농염한 기술을 터득하기까지 꽤 오랫동안 방황을 하기도 했었던 작가. 사진에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도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치유하곤 했죠. 그에게 사진은 생명을 읽어내고
또 생명을 이어가는 가치 이상의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 벌에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늪을 무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어제 새벽에도 만났던 어부를 오늘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어부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제일 많이 나와요.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어부들 이제 몸통량만 봐도 저분이 누구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개 속에서도 저 물길질하는 소리 요래 딱 노를 땡기고 뭐 이 보면 저기에서 이제 그물을 들고 노를 젓고 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저 아주 희미한데도 알아요. 저분이 누구라는 걸. 희미한 새벽 물안개 속 쪽배의 실루엣. 마치 수묵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부분 그의 작품들은 이렇게 사진의 섬세함과 회화의 감성을 담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정직한 사진으로서만은 그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진가들에겐 우포늪은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늘 거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다른 모습,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여름 태풍 때 쓰러졌던 이 버드나무도 사실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나더라고. 스스로 살아나는 힘, 그 힘이 이끄는 곳으로 찾아 들어와 스스로 늪이 되어버린 사진가. 그에게 늪은 어떤 가치일까요? 내가 우포에 온 이유가 우포는 사실은 물이 지금 현재 더러울 것 같지만 요 밑에를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생 식물들이 지금 정화작용을 엄청나게 할 때예요. 내 사진의 목적은 지금까지 쭉 찍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역시 그 자연을 찍었는데 그 자연 속에서 이 어떤 인간의 본성 그다음에 깨끗한 정화된 그 정제된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렸을 때 우리가 고향의 뒷동산에서 뭐 동심의 세계에 뛰노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내 사진을 통해서 뭐 그런 것이 나의 사진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 사진의 최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에 오게 된 거죠. 우포늪에는 검은색 비늘을 두른 잉어 한 마리가 사람들 모르게 이 늪을 관장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주민들은 이 잉어가 죽거나 다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며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늪에서 구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습지. 우포늪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후대에 전하는 이 전설 속에 담긴 메시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직도 이곳 사람들은 늪의 반영은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룡이 살았다는 호수. 이 거대한 자연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전설로 후대에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자연에 대한 예의니까요.